보여줄게 친구야. 크랭크베이트 걸리는 거 좀 걱정이시죠? 네, 저도 걱정입니다.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하면 이렇게 쉬운 베스가 딱 하고 나옵니다. 여울을 타는 여름 베스입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예, 크랭크베이트로 낚아냈는데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레틀이 없는 크랭크베이트로 낚시를 좀 해봤는데 크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충분히 있을 만한 환경인데 왜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레틀이 들어있는 친구로 바꾸니까 놔주네요. 네, 크랭크베이트를 던지시면 귀여운 베스를 드리겠습니다. 잘 나오네요, 크랭크. 여기 걸림이 너무 심해서 지금 웜을 던졌는데 그냥 첫 캐스팅에 다 안녕 했습니다. 지금 이제 크랭크베이트를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크랭크베이트가 걸린다라는 그런 어떤 선입견, 어떤 걱정을 갖고 있죠.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잘 안 던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밑걸림이 심한 지역에서도 사실 크랭크베이트는 바닥에 딱딱딱 찍고 꽝꽝꽝꽝꽝 하고만 오지 않으면 사실 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벌써 여기 바닥에 살짝 걸린 게 몇 번인데 생각보다 잘 걸리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크랭크베이트를 감으실 때 너무 로드를 내리지 말고 간다 싶으면 저처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살짝 들고 감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귀여운 베스를 드리겠습니다. 귀여운 베스 한 마리가 이렇게 또 딱 나왔습니다. 제가 뭐 조금 전에 여기 밑걸림이 엄청 심하다 그랬잖아요. 여울이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있는 곳은 늘 여름에 좋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던지면 정말 밑걸림이 너무 심해서 어떡하지? 뭐 낚시 도저히 못하겠네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밑걸림에 강한 블리츠, 네트린 블리츠로 낚아냈는데, 이 네트린 블리츠가 이 앞에 립이 이렇게 각져 있어요. 그래서 치고 나오는 힘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부력이 좋기 때문에 걸렸을 때에도 흐름만 좀 있다면 약간 라인을 이용을 해서 라인이 물에 탁 걸리면 얘도 뒤로 힘을 이렇게 빠지는 힘이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하면 이렇게 귀여운 베스가 딱 하고 나옵니다. 역시 여울에 있을 줄 알았지. 이제 이걸 랜딩을 어떻게 하냐. 와, 크다. 고기는 진짜 큰데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으쌰. 낚았습니다. 제가 여울에 있을 거라고 했죠. 계속 크랭크베이트를 이용해서 낚시를 했어요. 물론 웜을 사용해도 나왔겠지만 크랭크베이트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수중보, 우리가 여름에 낚시를 하게 되면 이런 수중보를 끼고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이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런 포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흐름이 생기고 뭐 산소량도 많아지고 고기도 많이 모이는 이런 보밑이 확실히 베스가 많이 반응을 하는 그런 곳이긴 한데요.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가 끝나는 지역엔 언제나 쓸려나가지 말라고 바위들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바위들에 웜을 던지면 정말 걸리는 족족 딱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밑걸림을 돌파할 수 있는 잘 걸리지 않는 크랭크베이트를 이용을 해서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톡 하고 보는 순간 쫙 하고 가져가서 이거 등어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름 베스, 여울을 타는 여름 베스입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여러분, 근데 이 크랭크베이트 낚시를 할 때 제가 밑걸리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밑걸리지 않는 것만큼 안전하게 낚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바늘을 뺄 수 있는, 이 친구는 굳이 이게 없어도 될 만큼 바늘이 어렵게 걸리지 않았는데요. 가끔 바늘이 아주 어렵게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늘을 뺄 수 있는 플라이어 하나 정도는 꼭 챙겨서 낚시 오시길 바랍니다. 크랭크베이트. 이렇게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턱 걸렸거든요. 멈췄다가 뜨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계속 크랭크베이트를 고집하는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웜으로도 나온다면서 그냥 웜으로 편하게 하면 되지 왜 크랭크베이트를 고집하냐? 예, 맞습니다. 뭐 웜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흐름이 있는 곳에서 크랭크베이트를 좀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물이 좀 탁하죠. 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동이나 소리가 있는 루어들이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그런데 왜 스피너베이트이 아니고 크랭크베이트냐? 이유가 있죠. 왜냐? 크랭크베이트는 이렇게 물살이 있어도요, 리트리브 속도만 어느 정도 받쳐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스피너베이트는 블레이드가 돌 수 있을 만큼의 속도가 필요한데 크랭크베이트는 저항만 걸릴 정도면 덜렁덜렁 달랑달랑 하는 그 특유의 진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물살이 엄청 심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낚시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크랭크베이트가 가진 이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보 끝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바위가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런 큰 돌들이, 깨진 돌들이 있어서 웜이 어렵기 때문에 크랭크베이트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바짝 붙이지 않고 그 위로 싹 지나가주면 알아서 물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크랭크베이트가 이런 흐르는 물에서 갖고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요, 그걸 잘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크랭크베이트 걸리는 거 좀 걱정이시죠? 네, 저도 걱정입니다.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낚시하면서 크랭크베이트를 거의 걸리지 않았어요. 뭐 영상에 편집이 돼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낚시하는 도중에 정말 많이 걸리는데 거의 다 살아나오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크랭크베이트가 여기 와서 이렇게 탁 걸려요. 그럼 부력이 있잖아요. 근데 부력이 평소 같으면 걸리면 안 올라올 텐데 이 친구가 물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라인을 살짝 슬랙을 주면 이렇게 하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런 흐르는 물에서는 어느 정도 걸림이 더 극복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아주 밑에 막 철근이나 막 이런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루어가 크랭크베이트입니다. 이런 작은 립을 갖고 있는 크랭크베이트, 흐르는 물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 보세요. 물면 더 좋고. 조졌다. 이건 걸렸다. 오, 나왔어. 역시 잘 걸리지 않아요. 이제 해가 떴습니다. 잠시 쉬러 그늘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지겹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드디어 여름 낚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름 낚시는 확실히 저런 물이 흐르는 곳에서 하면은 조금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평소와 다르게 제가 반바지도 입고 물에 발도 담그고 오늘 재밌게 낚시를 해봤는데요. 저런 흐르는 곳에서 낚시를 할 때 우리가 밑걸림이 심하면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방법이 바로 떠오르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런 스피너베이트입니다. 항상 밑걸림 많은 곳에서 어느 정도 띄워서 밑걸림을 이렇게 타고 넣으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데, 이 스피너베이트는 단점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아랫방향으로 던져서 위로 이렇게 당길 때는 그래도 움직임이 좀 나오지만, 위에서 던져서, 그러니까 흐름의 상류 쪽에 던져서 밑으로 끌어당기면 이 저항이 잘 걸리지 않아서 블레이드가 잘 돌지도 않아요. 그리고 블레이드가 좀 밑으로 던져서 역방향으로, 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릴 때 블레이드가 돌면요, 루어가 뜹니다.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낮게 깔아서 특히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 곳을 공략할 때는 정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이 스피너 베이시고요. 또 우리가 밑건이 많은 곳에서 이런 스트레이트 웜을 이용한 노싱커, 웨이트리스 디그죠. 이렇게 운용을 하기도 하는데 역시나 이건 역시 흐름이 조금이라도 강하거나 아니면은 뭐 물살의 방향에 따라서 원래 이런 웨이트리스 리그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그냥 흐름에 따라 쭉 하고 날아가 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택한 루어는 바로 이 크랭크베이트였습니다. 크랭크베이트. 밑건일 때문에 사놓고 잘 안 쓰는 루어죠. 잘 안 쓰는 루어지만 흐름이 딱 걸리고 물에 저항만 걸리면 다른 친구들은 가라앉히지만 이 친구는 파고드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입의 길이만큼 파고들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있는 곳에서 쓴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오는 방향으로 던지든 물이 가는 방향으로 던지든 어느 정도 저항만 걸리면 정확한 자신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실히 뭔가 이점이 있는 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살짝 걸릴 때 슬랙 라인을 이용을 해서 뒤로 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른다면 감다가 탁 걸렸을 때 슬랙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인을 이렇게 주면 이 라인이 이 루어를 빼내기도 해요. 그리고 탁 걸렸을 때 부력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에서는 탈출이 되게 용이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걸렸었죠. 정말 많이 걸렸지만 네,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루어는 이 블리츠, 그리고 블리츠 맥스, 그리고 레트린 블리츠였습니다. 이 친구는 배틀이 들어있다는 특징이 있고 이 친구는 블리츠에 비해 조금 크죠.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블리츠예요. 이 세 가지 루어 다 이렇게 작은 립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게 스퀘어빌이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각져 있는 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로기판 립이라고도 하는데 얇고 넓은 립을 갖고 있어서 바닥에 컨택을 딱 하더라도 잘 타고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 같은 것들이 물속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돌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그 바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고 넘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낚시하는 것처럼 흐름이 있다면 그 바위를 넘을 때 되게 이렇게 탁탁탁 치고 넘지 않고요. 싹 하고 넘는 걸 여러분들도 던져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오히려 더 쑤셔박힐 것 같지만 그 저항 때문에 위로 되게 부드럽게 잘 타고 넘어갑니다. 바위 사이에 베스가 속속 들어있었다면 그렇다면 더군다나 바로 그냥 아까처럼 한 마리 툭툭 하고 물어주는 손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크랭크베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여름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서의 낚시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이 흐르는 곳에 있는 베이트 피쉬들, 그리고 그 베이트 피쉬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 개체수도 되게 많거든요. 물이 흐르는 곳 주변에 있는 베이트 피쉬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베이트 피쉬를 사냥하기 위해서 혹은 휴식하기 위해서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베스들한테 이런 루어를 보여준다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서스펜딩 돼서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흐름을 타고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어에 대한 반응이 엄청 좋은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낚시를 하신다면 무더운 여름이지만 시원할 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선선할 때 나와서 탁 이렇게 크랭크베이트로 흐르는 물에서 캐스팅 한다면 보셨죠? 덩어리 여러분도 낚을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다고. 네, 꿀팁 패스.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라면 여름 낚시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해 가면서 이번 여름 즐겁게 크랭크베이트와 함께 해보시죠.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